와, 편입영어 더럽게 어렵다. 이걸 도대체 내가 할 수 있을까? 공인영어가 그나마 할만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공인영어를 할 생각이라면 그냥 이번 생에 편입 준비는 포기하세요. 편입영어 할까 공인영어 할까 알아보는 분들이 여기저기 찔러보기 식으로 정보를 찾다 보면 공통적으로 드는 생각은 아마 이럴 겁니다. 편입영어는 어렵고 공인영어는 할만하다. 편입영어는 학원을 다녀야 하고 재수생처럼 개고생해야 한다. 편입영어는 인서울 상위권 대학을 노리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미리 편입을 준비했던 선배들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고민거리를 안겨줄 거예요. 근데 이 말들이 다 진실일까요? 아닙니다. 모두 편입 중도 포기자들의 하소연일 뿐이에요. 합격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합격자들을 따라갈지 아니면 실패자들을 따라갈지는 알아서 판단하세요.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할 거예요. 편입영어는 국내 영어 시험 중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시험이라고 소문이 자자하죠. 영어 지문을 보면 알겠지만 내용이 굉장히 길고 우리가 평소 일상생활에서 관심도 없는 내용들이 지문에 나옵니다. 반면에 공인영어는 취업할 때 쓰는 영어죠. 보통 토익을 뜻하는데요. 편입영어와 달리 독해뿐만 아니라 듣기 시험도 본다는 점이 다르네요. 듣기 시험이 조금 귀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편입영어보다는 공인영어가 조금 더 할만할 것 같네요. 심지어 편입영어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물어봅니다. 외워야 할 단어도 공인영어에 비하면 산더미처럼 불어날 것 같아 막막하죠. 시험 보는 방식도 다릅니다. 공인영어는 매달 보는 시험에서 점수를 확보해두면 그 이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편입영어는 열심히 준비한 뒤에도 직접 대학에 가서 시험까지 쳐야 돼요. 수능 보기 싫어서 편입 선택했는데 시험 못 볼까 걱정됩니다. 혹시 편입영어 공인영어를 알아보는데 이런 고민 해보셨나요? 아쉽지만 이건 실패자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편입 합격을 원한다면 적어도 지금보다 더 나은 대학을 가고 싶다면 일반 학생들의 생각에서 벗어나 한 차원 깊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편입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은 이런 한 끗 차이에서 발생하죠. 편입영어는 외워야 할 단어가 굉장히 많고 매년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극악의 난이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면에 공인영어는 신토익도 나오고 조금씩 바뀌지만 편입영어에 비해 일정 난이도를 유지하는 편이죠. 배우는 걸 좋아하고 성장형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편입영어가 유리하고 매사 똑같은 걸 반복해도 편안한 고정형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공인영어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시험 모두 타임 어택형 시험이라는 점이에요. 편입영어는 60분에 50문제 정도 풀어야 하고요. 토익은 120분에 200문제를 풀어야 하는 시험이에요. 앞서 난이도를 봤다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짧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단 1초도 방심하면 안 되는 강한 멘탈을 가져야 하고 짧은 시간에 몰입해서 기계처럼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시험을 볼지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무조건 편입영어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합격한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이 고민할 시간에 일단 편입영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편입 영단어 하나부터 외워보면서 점점 더 공부량을 늘려나가죠.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 영어는 정말 노베이스인데 학창시절에 공부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경쟁자들도 여러분들과 그냥 똑같은 상황이에요. 뇌신경 가소성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뇌는 공부를 하면서 구조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변화를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뇌는 변한다는 점이에요. 안 쓰던 뇌도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연습하면 무조건 발달시킬 수 있거든요. 편입영어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많은 거예요. 영어를 잘하는 해외 유학생들도 편입영어를 어려워하거든요. 그럼 이제 좀 안심이 되시나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인서울 또는 직업국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인서울은 대부분 편입영어를, 직업국은 대부분 공인영어를 보거든요. 목표 대학에 따라 어떤 영어를 준비할지 결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학벌 세탁이에요. 지금 다니는 대학보다 더 나은 대학을 가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인서울 안에는 명문대들이 즐비하지만 직업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업국 들어가면 등록금도 저렴하고 취업도 잘 된다는데? 부산의 명문 부산대, 웬만한 인서울보다는 괜찮다는데요? 근데 이거 그냥 다 옛말입니다. 현재 직업국은 점점 추락하고 있습니다. 인서울 쏠림 현상은 더욱더 심해질 거예요. 주식을 사더라도 발전 가능성 있는 곳에 투자하지 떨어지는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못 믿겠다고요? 이 사진을 정확히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산대, 경북대도 현재 자퇴생이 늘고 있고 심지어 작년에 미달났습니다. 직업국 명문에 위치한 두 대학도 이제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학벌을 높이고 싶다면 변화하는 시그널을 캐치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인서울을 알아보겠습니다. 21학년도부터 동국대, 경희대 등 인서울 학교들이 토익에서 편입영어로 바뀌었고 작년에는 또 서울시립대가 토익에서 편입영어로 빠졌죠. 인서울은 이제 토익 보는 대학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편입영어 시험으로 학생들을 뽑고 있죠. 원서 개수 제한이 없는 편입 특성상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많은 편입영어로 준비하는 게 합격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영어에 대한 자신이 없어 공인영어 전형을 준비하신다고요?
편입영어가 어렵다고 토익으로 인서울 편입을 준비한다는 건 불난 곳에 기름을 얹고 뛰어들겠다는 뜻이에요. 인서울에서 토익 100%로 학생을 뽑는 학교들은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학교들 커트라인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토익 만점 찔러보기 지원자들 덕에 이런 곳은 합격 컷이 미쳤습니다. 인서울 편입을 희망한다면 편입영어를 준비하는 게 합격률이 높습니다. 토익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서울 학교들은 그 수가 적은 데다가 합격 점수대도 높아서 합격이 힘들어요. 이미 토익 만점 수준의 점수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면 토익으로 인서울 학교 편입하는 게 더 어렵다는 겁니다. 수많은 토익 만점 경쟁자들 때문에 편입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편입영어와 공인영어 두 개를 같이 준비하는 게 가능하다면 믿어지세요? 일단 편입영어부터 공부하세요. 편입영어만 잘 공부해도 토익 800점 이상은 그냥 확보됩니다. 근데 이 점수로는 앞서 말씀드린 토익 100% 전형 학교들은 힘들겠죠. 하지만 토익 비중이 낮은 경희대나 시립대, 한양대 에리카 같은 학교들까지 이렇게 만든 점수로도 충분합니다. 경희대는 10%, 시립대는 지원 자격이라 점수만 있으면 되고 한양대 에리카는 40%에 불과하거든요. 수능영어나 토익보다 범위가 넓은 편입영어 특성상 어휘나 문법, 독해, 논리를 공부하면서 충분히 완성도가 나온다는 것은 RC가 잡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편입영어 공부를 메인으로 하면서 완성도를 갖춘다면 토익 강의, 교재 공부 등으로 공부 시간을 뺏기지 않고 빠르게 토익 성적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플랜 B도 확보된다는 거예요. 토익 시험 접수하고 편입영어 공부 열심히 하면서 시험 1, 2주 전에 LC만 mp3 파일로 조금씩 보충해주면서 편입영어 실력만큼 토익 점수도 분명 만들 수 있습니다. 공인영어를 준비하는 것보다 편입영어를 먼저 시작하는 게 낫다.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내용들의 결론입니다. 그럼 이제 편입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시작하면 어느 대학까지 노릴 수 있는지 알아야겠죠?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영어, 수학을 해왔을 거예요. 학창시절에 어느 정도 성적을 받았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영어 2등급, 수학 2등급 이런 식으로요. 사실상 5등급 이하는 노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베이스로 편입을 준비해야 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쓸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하죠. 모든 사람들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지만 누구는 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 직장을 병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군대에서 준비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편입 자격이 없는 분들은 학점은행제를 하실 거고요. 이런 현실을 반영해 내가 얼마나 시간을 쓸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편입할지 아니면 내년에 편입할지 체크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알면 지금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편입의 경우 목표 학교와 학과에 따라서 준비 전략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인서울, 직어국, 보건계열, 수의대 편입 등 정말 다양한데요. 저희는 고려대 편입생을 필두로 한 편입 전문 멘토링 팀입니다. 다양한 컨설팅 프로그램과 핵심 정보 및 자료들을 바탕으로 매년 합격생을 대규모로 배출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편입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각 학교별 편입 합격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여러분의 상황을 알려주신다면 제가 합격 전략을 세워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학점유키였습니다.